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근데 이렇게 그 훌륭한 일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제가 좀 미리 알아야지 이따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저. 아니 뭐 이따 하실 거 좀 남. 그럼 여기서 직접 커피 이렇게 바리스타. 와, 영석 씨. 박정민, 자 박수 들어오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계속해서 자, 앉아 계십니다. 자, 앉으십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우리 김금미, 박정민, 김금미. 자 일어나서 박정민, 일어나서 일어나. 박정민, 김금미, 박정민. 네, 그만.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분위기 뛰어났습니다. 자, 분위기 잘 뛰어났죠? 자, 오늘의 주 사회를 맡게 될 우리 이윤주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책을 통해 작가님과 출판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오디오북 제작에 관해 깊이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생각과 질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행사 동안 이렇게 정말 열광같이 제가 약간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된 것 같은 이런 행복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가 김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여름한주를 제작한 출판사 부재 대표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작가님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천여름 완주가 어느덧 출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책 홍보도 하시고 여러 독자들을 만나시면서 의미 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독자들을 직접 책으로 만나시기도 했잖아요. 실물을 제가 직접 봤는데 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 책 출간 1주년 소감과 함께 대전맹학교 학생들한테 또 들려주고 싶은 인사 말씀 더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택시를 타긴 했는데 바로 여기 건물 앞까지 가주세요. 제가 우산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려서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소설 속의 열매랑 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기가 물론 지금 여기 대전맹학교에 여러분들이 어저기가 되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따뜻한 건물 안에서 있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책이 나오고 1년 동안 소설가는 사실 자기 방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책이 나오면 나가서 독자분들 만나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뭔가 저를 밖으로 자꾸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고 마치 여행을 하듯이 책과 함께 그렇게 보내게 한 게 천여름 완주 같아요. 여기 여러분이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여러 방식으로 또 읽어주셔서 아까 영상 보면서 너무 고맙고 작가로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책이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여름한주와 작가님 덕분에 사실 그 부재라는 출판사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혼자 하던 출판사에 지금 벌써 직원들이 3명이나 생겼고, 네, 이런저런 발전이 좀 있었는데 그 덕이 사실 그게 다 천여름 완주의 덕이어가지고
아무튼 그 1년 동안 그렇게 즐겁고 열심히 지냈는데 사실 굉장히 정신없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 학교에서 이제 준비해주신 영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책을 만들기로 했던 그 순간과 작가님의 원고를 받았을 때의 그 마음과 또 이 책을 만들 때의 그 노력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 내가 이 책을 만들길 정말 잘했다, 만들기로 한 결심을 정말 잘한 것 같다, 1년 만에 또 다시 새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글을 쓰시면서 평소와 다르게 좀 특별히 신경 쓰셨거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언어를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냄새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이 오감을 많이 이용해서 그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게 오디오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제작을 할 거니까 아 이런 게 가능할까? 약간 숙제를 주듯이 이것도 할 수 있겠어? 이것도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어질 작업들을 이제 염두에 두는 그런 과정이었고 사실 마감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남극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남극을 갔다 오면서 남극이라는 정말 자연 그 자체에만 있는 세상을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그 뒷부분에 선녀로 완주를 그리는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책은 우주가 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주가 도운 책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정민 대표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디오북을 처음 만들어 보시는 거였을 텐데 텍스트를 소리로 만드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던가 또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으신지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웠던 부분은 처음이라서 이제 그 성우들의 녹음과 그 배우들의 녹음과 그리고 이제 효과음 등을 만들 때 과연 이게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계속 했어야 돼가지고 그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사운드를 녹음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사운드들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사운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바람 소리도 그냥 여러 가지 바람 소리를 다 받아서 두세 개를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비 오는 소리도 그렇고 그 비가 오는 소리도 그 장면마다 좀 달라야 하고 비의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좀 처음이라서 많이 좀 헤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좀 열심히 만들어서 다 만들고 나서는 진짜 뭐 하나 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좀 들었고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제가 사운드라는 거에 있어서 항상 좀 뭐랄까요 중점을 많이 두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만든 단편 영화였어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만 영화를 찍은 거였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사운드만으로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되는 마법을 느꼈어요. 그냥 그 안에서만 찍었는데 이제 밖에서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어떤 소리들이 나니까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마법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 사운드가 줄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크겠구나 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만들면서 오디오북을 만들면서 이렇게 공간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좀 이제 저 혼자
상상될 때 그때 좀 좋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책이 출간됐을 때 책을 읽어 나가면서 손열매와 함께 회복의 과정을 같이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아있는 것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구절이 마음 깊이 박혔는데요. 아마 열매가 완주를 해낼 수 있었던 건 어저기 수미 엄마와 같은 완주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였던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열매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저희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기를 선택한 동물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지고 세상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듯 보여도 뉴스나 매체에서 사실 대다수의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선한 조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서로를 돕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되도록 많은 많은 세대들, 수미 엄마 세대, 그리고 어저기 세대,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아이들의 세대까지 다 어울려서 그 마을에서 한바탕 어떤 서로 뭔가 한풀이라고 해야 되는지 회원의 작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삶을 다시 한번 구성하는 그런 씬을 꿈꿔왔고, 될까 싶었는데 쓰는 동안에는 마지막에는 소설의 힘으로 그 장면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할아버지가 열매에게 어떤 존재일까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데, 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열매가 어쩔 수 없이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만든 것을 할아버지 대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 순간들, 그 할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하는 그 말씀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서 그때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열은 완주의 일부분을 낭독해보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깃든 음악이 흐른다. 그러다 어제처럼 대문 두드리는 소리. 양미야, 학교 가자! 열매는 눈을 번쩍 떴다. 이 평화로운 공기를 누릴 조금의 행복도 왜 저 아이들은 주지 않는가. 정작 양미라는 애는 학업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열이 올랐다. 이제 세입자로 눌러앉은 한국에 저 소란을 알람시계처럼 매일 들어야 한단 말인가. 안에서는 반응이 없고 아이들은 계속 문을 두드린다. 오늘 체육 시간에 피고한댔어. 너 없으면 안 돼. 간디, 야 남았을 나 오늘 학교 안 가. 어제 읍내 갔다 와서 피곤해. 열매는 겨우 이마를 떼고 일어났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식으로 해요 하고 수미 엄마가 또 다른 국어 소식을 듣는 소리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연기를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오디오북을 정말 잘 들어주셨구나.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양미는 특히 양미는 그냥 양미를 굉장히 똑같던데요. 학생 여러분이 준비한 질문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현장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박지원 학생인데요. 글을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쓰는 건 너무 어렵다고 해요. 어디선가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글을 잘 쓰는 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놨네요.
대표님도 작가시니까. 아니. 작가님 말씀해주세요. 저도 배우게.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 왜요?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글을 잘 쓰는 방법 저도 잘 모르고 매번 작품을 쓸 때마다 흡족한 적은 없어요. 항상 이거는 뭔가를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듯이 쓰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 마지막에 왜 노래를 붙이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 오디오북이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마지막에 OST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이 주는 힘이 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악을 들으면 내가 봤던 그 영화가 떠오르고 그 영화를 봤던 그 마음이 또 떠오르는 그런 힘을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음악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가 좋아하는 이 천여름 안주라는 소설을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든 떠올릴 수 있게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음악을 만드는데 좀 공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 책이 재밌어야 재밌게 읽는 건데 근데 저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이 재미가 없으면 중간에 안 읽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면 그 책은 나한테 재밌는 책을 찾는 게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는 항상 책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끝까지 다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부담감만 좀 버리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네.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요? 자꾸 암기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실 요약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방법이요? 잘 모르겠어요. 책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무슨 대회를 나가는데 그 책을 책을 내용을 이해를 하고 독서 퀴즈 대회 문제를 풀어야 하나 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책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익혀지지가 않는다는 질문 같습니다. 독서 퀴즈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연극에서 굉장히 많은 대사를 외우셨잖아요. 어떻게 외우신 거예요? 정말 혼자서 계속 무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방법이랑 그거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대본을 외울 때 그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 그림을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긴 대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내 머릿속에 그 글자를 박아놓고 그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바다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배가 하나 떠 있고 그 배 위에 호랑이가 하나 있었다라는 대사가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 그 그림을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책을 읽을 때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방법을 써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네,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그림을 떠올리면은 조금 더 이해도 쉽고 외워지기도 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요. 연극을 하고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더니 그걸 다 외웠냐고 이렇게 먼저 물어봤다고 얘기했어요. 보통 배우들은 돈을 주면 다 외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책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이 읽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신지우 학생. 작가님한테 하는 질문인데 왜 계절 중에 여름을 선택하셨나요? 여름이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여름 좋아해요? 아니, 왜 안 좋아해? 원숭이 자자한데.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고 여름에 뭐든지 활기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뭔가 특별하게 어저기도 만나고 완주마을에도 가고 돈도 떼이고 하는 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계절을 주인공한테 선물했어요. 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다빈님 하나 하실까요? 네, 그러면 하나만 질문 더 받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이 학생.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분들마다 캐스팅하게 된 계기나 비하인드가 혹시 있을까요? 주요 배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매 어저비, 할아버지, 양미, 이장님 더해서 정혜라 모두 제가 작가님께 원고를 받고 읽으면서 이 배우가 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배우가 다 캐스팅이 됐어요. 제가 그때 한번 내가 어쩌면 그간 좀 잘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을 들 정도로 모두가 심지어 돈도 받지 않고 재능 기부의 형식으로 오셔서 다 참여를 해주셔서 그게 가장 기분이 좋았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실 그 중에 그 할아버지 역할의 최양락 선배님만 제가 평소에 알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얻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 최양락 선배님마저도 좋은 일이니까 가서 하겠다 하고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최양락 선배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녹음을 하셨죠.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학생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대답해주신 작가님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오래 기억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기분 좋은 자리여서 선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